구티비 천사후원 생방송 2일차에서는 합심의 은혜를 담은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2일차 후원 방송에서는 구티비 선교사 쉼터를 위해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첫 예물을 드린 서해도 김다순 장로의 나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전북 선교합창단이 창단 감사 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사역에 나섰습니다. AI 목회에서 합리적 청빙까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변화 앞에 선 교회의 과제를 짚었습니다. 서울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재개식을 열고 2025년도 전국 사랑의 연탄 500만 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천사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나흘간 이어지는 방송 2일차에서는 합심 기도를 통해 위로를 경험한 간증과 그 경험이 후원으로 이어진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신사옥 GL타워에서 천사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차 방송에서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사랑의 손길을 뻗친 구티비의 나눔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침수와 산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를 구티비는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방송을 접한 후원자들의 손길로 여러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스태프들의 수고가 더해지며 구티비가 복음 전파와 기도의 통로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 구티비의 도움을 받은 사역자들이 나서 합심 기도의 장이 되어준 구티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을 함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시청자와 함께하는 중보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금을 통한 은혜의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사연자의 기도 제목이 수많은 이들의 기도로 연결돼 치유의 응답을 받았고 그 은혜가 후원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간증입니다. 기도 요청한 제목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지 중보기도 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꼭 들어주신다. 우선 3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3만 원 매월 정기 후원하게끔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 현장과 선교지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구티비의 선한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더욱 널리 뻗어가기 위해선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구티비를 통해서 선한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 후원 생방송은 29일부터 나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10월 한 달간 순환방송으로 방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나 본사와 신사옥을 방문할 수 있고 모든 방문객에게는 이유한 화백의 그림이 담긴 달력이 증정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2일차 후원 방송에서는 구티비 선교사 쉼터를 위해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첫 예물을 드린 서해도 김다순 장로의 나눔 사연이 담겼는데요. 노부부의 나눔으로 쌓아 올리는 선교사 쉼터 이야기를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구티비에 서해도 김다순 장로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평소 애청하던 구티비가 신사옥에 선교사 쉼터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김 장로는 과거 꿈속에서 본 빈 헌금함을 떠올리며 후원을 결단했고 서 장로 역시 기꺼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너무 고생하고 한국에 오시면 쉴 곳이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씩은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구티비에서 이런 일을 한다 보니까 좀 마음껏 해보자. 수년 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노부부는 가족 16명 모두의 이름으로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구티비 선교사 쉼터에 드린 첫 예물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자식하고 손자도 손손자까지 다 사는 동안에는 그들을 위해서 조금 좀 존열도 하고 하나님도 맡기고 어려움 다 맡기고 나는 가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맡기고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면 더 좋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거든요. 계속. 이들의 든든한 후원과 응원은 후원방송을 통해 소개되며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게 선교사님들 그 쉼터는 누구나 다 한 번씩 마음을 가져보지 않겠는가.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 예, 마음 다 가져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씩 선교사님들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항상 보면 그분들이 쉴 곳이 없는 것이 동일해요. 다 그래요. 참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티비 선교사 쉼터는 한 호실당 1억 9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매월 2만 원씩 1,000명이 정기적으로 헌금에 동참하면 선교사 쉼터 한 호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귀한 동참으로 갖춰가는 구티비 선교사 쉼터. 구티비는 후원자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선교사들에게 안식과 지원을 제공해 사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전북 선교합창단이 창단 감사 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사역에 나섰습니다. 전주 주내맘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찬양으로 새 은혜를이란 주제로 설교가 진행됐고 전북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지며 합창단 사역에 대한 축하와 다짐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공연은 1, 2부 스테이지로 나뉘어 사명, 주의 은혜라 등 다양한 찬양이 흐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합창단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총괄한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 본부장은 앞으로 전북 선교 합창단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발간했는데요. 올해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목회부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주민 사역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의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오늘의 교회가 직면한 10가지 과제를 짚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성도 수와 헌금액, 교회 출석률과 체류 시간이 줄어드는 배경엔 과도한 모임과 반복된 사역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들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심플 처치가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공이 지금 사역 활동들의 다수로 인해서 좀 피곤함을 느끼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뭔가 사역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과정 중심에 사실은 사역 설계라는 것을 심플 처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작은 교회의 가능성입니다. 강소교회라 불리는 소형교회들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지속 가능한 사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소형교회 성도의 60% 이상은 교회를 옮기더라도 다시 소형교회를 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형 교회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하던 세미나나 또는 그들의 목회 철학을 배워나가는 형태의 이러한 이제 구조는 좀 지양되고 오히려 거꾸로 아주 작은 분야에서의 창조성 있는 그러한 목회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또 추천되고 보여질 때에 나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성 있는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정 환경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헌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 세대 중심으로 11조는 감소하고 목적 헌금은 증가하는 수치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11조를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23년도하고 2년 사이에 60일에서 50으로 줄고 있고요. 특히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11조 내는 비율이 40%가 안 돼요. 30%밖에 안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월 평균 헌금액을 보면은 50대가 지금 가장 많이.
이 밖에도 AI 목회, 청빙, 이주민 선교 등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대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교회와 목회의 트렌드를 찾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담긴 조사는 2025년 5, 6월 담임 목사, 일반 국민 기독교인 등 5,079명과 60개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기와 변화의 시대, 교회는 성경적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그 길을 찾기 위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정혜리 홍보대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130여 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4,000장과 난방유 600리터를 전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봉 목사는 기후위기와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창조 질서가 회복하길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도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기독단체들은 지난 27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2025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조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예배에선 고통받는 창조세계와 교회의 기후정의 실천,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옆 김종생 총무는 예배로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창조세계 안에 새로운 희망이 움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배 참석자들은 6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9.27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15기 홍성아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글로벌 처치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국 음식을 매개로 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선교를 전개했습니다.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페스티벌은 잡채 등 한국 음식 소개에 이어 5분 설교, 미니 찬양 콘서트, 성경 공부법 안내 등 짜임새 있게 진행됐습니다. 교회 측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과 접목해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20기 전충성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주최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소속 교회들이 후원한 제6회 캄보디아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가 지난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남자부 9개 팀과 여자부 4개 팀 등 총 28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조별 예선에 이어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축구대회에서 청소년들은 짜임새 있는 팀워크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며 경기를 펼쳤습니다. 또 3박 4일 일정 동안 청소년들은 매일 새벽과 저녁 영성 집회를 통해 복음과 비전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부분의 정부 시스템이 멈춘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에선 85개가 복구됐고 복구율은 13.1% 수준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우체국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 가운데 정부는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에 이어 이시바 총리의 한 달여 만의 답방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통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늘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817억 원이었던 연체액은 지난해 7조 827억 원으로 8배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체가 심각해지며 금융 시스템 전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 무인 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돼 고정 배치됐습니다. 주한미 7공군에 따르면 29일 전북 군산 공군 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 원정 정찰대대의 창설식이 열렸습니다. 정찰대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지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관련 징후를 감시합니다. 29일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규모가 8월까지 733건에 달하며 월 평균 91.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권 무효화 인원은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기 시작한 2024년부터 863건에 달하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재로 주요 민원 서비스가 멈춘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과 지자체 콜센터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안내 창구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와 지자체 콜센터, 기관별 민원 전담 지원반이 운영되며 각 콜센터에서 민원 신청 방법과 서비스 복구 현황, 가까운 접수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12시간 동안 드론 595대와 미사일 48발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비열한 공격이라며 규탄했고 유엔 총회가 끝난 직후 벌어진 점에 대해 이것이 러시아의 진짜 입장이라며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교의 중국화 작업을 추진하고 당국의 종교 통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9일 중국 중앙 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역사가 증명하듯 종교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민족의 화목,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마스의 동의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가자 평화 구상을 양측이 동의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구금자 등을 각각 석방하면서 종전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북한이 현지 시간 29일 기조 연설을 통해 핵포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차관은 연설에서 현재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며 서방 패권국의 횡포로 유엔 헌장과 국제 규범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도둑맞았다고 말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최고 권력기구 중앙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인 사중전회를 다음 달 20일부터 나흘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치국은 2026년부터 5년간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중전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7도, 대구와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는 미디어 복음 사역을 확장하고 선교사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온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요.
굿TV는 여러분의 응원을 힘입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복음 전파에 정진하겠습니다. 강영순, 강정자, 경옥순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